며느리가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새벽부터 준비한 추석 음식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와이프가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거든요. 매년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날 추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고생해요. 다 사 먹으면 되죠. 제 아들은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 쳤고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외롭게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명절 설움을 참고 살아온 제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35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죠.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이것저것 장을 보았습니다. 아들네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특히 손주들 먹을 과일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씩 만져보며 단단하고 붉은 걸로, 배는 향이 좋은 걸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기름이 팔팔 끓는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아들네 가족은 아침 일찍 온다고 했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뒤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왔고요. 어머님, 늦었죠?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늦잠 자는 바람에.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화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괜찮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어머님,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진이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전들과 준비해둔 음식들을 보면서요. 응, 내일 추석이니까 전을 미리 부쳐두려고. 아,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찔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맛있잖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가요? 수진이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이미 휴대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을 부쳤어요. 한 장 한 장 뒤집어가며 노릇노릇하게 익혀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갈비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간장, 설탕, 마늘, 배. 비율을 맞춰가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20여 년간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매번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거든요. 수진아,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기가 무거워서 냉장고에 넣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아,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서요. 나중에요. 저는 혼자서 무거운 갈비를 들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쯤이야 뭐 대수롭지 않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내일 추석인데 당연히 해야지. 수진이는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민수가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맥주 가져다 줄까? 그래,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관심은 모두 아내에게만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습니다. 내일 친척들 올 텐데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내일 아침에 나물만 무치면 돼. 수고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수진이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차가웠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저 혼자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분명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작 저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추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저와 민수 그리고 수진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내일 손님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일 친척들 오시면 좀 바쁠 텐데 같이 준비하자.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에는 벅찼거든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요리도 서툴고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괜찮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 저 진짜 힘들어요. 요즘 몸도 안 좋고.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민수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엄마, 수진이가 힘들다는데 굳이 시키실 필요 있나요?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저 혼자 다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혼자 하라는 뜻인가요? 제가 말하려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집이 참 크네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니까 관리도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져서 괜찮다. 그런데 이런 큰 집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묻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뭐?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던데 이 동네는 어떤가요? 수진이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어머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제 마음을 깊숙이 찔렀어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하실 생각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수진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꺼내다니.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됐다.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수진이가 따라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괜찮다. 내일 바쁠 테니까 일찍 자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의 편만 드는 아들. 과연 내일 추석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런 집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나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양념했습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재산 이야기를 했던 게 민망했는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응,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어제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옆에 와서 함께 했을 텐데 말이죠. 괜찮다. 거의 다 끝나가. 그럼 저는 아이들 깨워서 준비시킬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부엌 일은 저 혼자 하게 되었죠. 9시쯤 되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우이가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반갑다.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수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아이들 돌보고 있어. 사실을 말하기가 민망해서 얼버무렸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안 준다고 말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화장을 말끔히 하고 예쁜 옷을 입고서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드려. 신우이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 네. 지금 갈게요. 수진이는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었죠. 10시가 되니까 시아버지 형제분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부엌을 오가야 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셨는데 차례상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순아, 혼자 고생이 많구나. 큰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안 도와주나? 도와주죠. 지금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또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도움을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진이는 거실에서 민수와 함께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은 저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딸이 물었을 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이제 와서 묻는다고요?
친척들이 다 온 다음에야 말이에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그럼 다행이에요. 전 정말 요리를 못해서.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는데. 쉿, 소리나. 저는 딸을 말렸어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11시가 되어서야 차례상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수진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절을 할 때도 대충 했고, 제가 제사상을 정리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 식사하시죠. 제가 말했을 때 친척들은 모두 제가 차린 음식을 칭찬해 주셨어요. 역시 정순이 손맛이야. 이렇게 맛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도 무표정이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마저 아내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아니, 이게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일하게 두고.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딸의 말을 들었나 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죄송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수진이를 보니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오후가 되어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와 아들네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으면서 뭐가 힘들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게. 명절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네. 민수도 맞장구 쳤어요. 정작 모든 일을 혼자 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이 음식들 어떻게 할까? 좀 나눠서 가져갈래? 아, 저희는 괜찮아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대답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지도 않을 거라니. 그럼 내가 냉동실에 보관해 둘게. 어머님,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차례상 준비 이런 거, 이제 좀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야? 요즘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다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차례를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복잡하다고 표현하다니요. 수진아, 그래도 조상님들께 드리는 건데. 어머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게다가 이 집도 결국 저희 거잖아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게 될 테니까 미리미리 저희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수진이는 농담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제 재산을 당연히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저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로 이 집 관리가 힘드시죠?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별로 힘들지 않아.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요즘은 다들 집을 정리해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던데요.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부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수진아, 그만해.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의 속마음은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재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큰 집과 재산을 가진 장애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나는 방에 들어가서 쉴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따라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재산에 눈이 먼 며느리와 그런 아내의 편만 드는 아들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민수가 노크를 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민수가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혹시 수진이의 말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건가 싶었죠. 엄마, 아까 수진이가 말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수진이도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수진이가 한 말 말이야. 차례상 준비를 간소화하자는 것, 그리고 집 이야기.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들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차례상 준비가 정말 힘드시잖아요. 요즘은 간편하게 하는 집들도 많고. 민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상님들께. 엄마, 조상님들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집 문제도 사실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게 맞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실적이라는 말. 결국은 재산 이야기였어요.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엄마,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해온 일이에요. 엄마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이사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마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집값 걱정 안 해도 되고. 결국 본색이 나왔어요. 집값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집값 부담을 덜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엄마, 그게 아니라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구나. 엄마, 오해해요. 저희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덜 내고. 결국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상속세를 덜 내려고 미리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부터 상속 이야기를 하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하면. 됐어. 나가줘.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할 말을 잃고 방에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어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는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뻔뻔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응. 짧게 대답하고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차례상 간소화하는 것 말이에요. 정말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어제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내일이니까 상관없어. 어머님,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게 뭐야?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고생해요? 다 사 먹으면 되는데.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사 먹으면 된다고? 어머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됐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민수야, 어제 우리가 한 이야기 다시 생각해 봤니? 엄마, 아직 결정하신 게 없으시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뭘 더 생각해?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거. 민수의 말에 제 화가 다시 치밀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뭐가 맞다는 거야?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너무 크고 명절 준비도 너무 힘들고.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나와서 민수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제 이야기한 거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하지만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요. 요즘 누가 이런 고생을 해요? 수진이가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고생을 해요? 이 말이 제 가슴을 계속 찔렀어요. 그럼 너희들은 조상님께 어떻게 예를 표할 거야? 간단하게 하면 되죠. 과일 몇 개 올리고 절만 하면. 과일 몇 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상님께 과일 몇 개만 올리고 끝내자는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수진이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 고생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중에 편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좋아.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욕심이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욕심이라뇨? 저희가 무슨 욕심을? 이 집 욕심, 재산 욕심 말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너무한 건 누구야?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저는 참고 있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제 추석날에도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했잖아. 너는 화장하고 앉아서 TV만 봤으면서 무슨 나를 위해서야? 어머님, 저 아팠어서 그랬어요. 아팠어? 화장할 힘은 있으면서?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가 나섰어요.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힘든데. 너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이 말이 맞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다니. 좋아. 알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뒤에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답답하네. 요즘 누가 이런 고생을 해요? 돈 있으면 다 사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민수가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우셔. 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내가 고집스럽고 답답하다는 거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져 있었죠. 평생을 돌아보니 참 허무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제 젊음을 다 바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겠죠. 귀를 기울여 보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원래 고집이 세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수의 대답에 저는 더욱 실망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군요. 그런데 정말 이 집 너무 크지 않아?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게.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텐데. 우리가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엄마가 허락하실까? 조금씩 설득해 봐야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듣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설득해서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리 없을 거야.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 민수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라니.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어머니 마음을 돌려놔야겠어. 어떻게? 더 잘해드리는 척하면서 어머니가 우리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들이 제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수진이의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앱을 켜놓고 우리 동네 집값을 검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 평수와 비슷한 집들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죠. 여보, 이 동네 집값 정말 많이 올랐네. 10억은 넘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상당하시겠네. 그러게. 우리가 잘해드려야겠어.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바로 옆방에 있는 줄 알면서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요.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가 가진 집과 돈만 관심 있어 하는 거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써놓은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작성해 둔 거였어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제일 소중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재산이 아들에게 가면 결국 수진이의 손에 들어갈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들이 제 평생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더는 무시당하지는 않겠다. 유언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갈 곳이 있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평소보다 더 친절한 목소리였죠. 어젯밤 대화를 들어보니 저에게 잘해서 마음을 돌리려는 작전인 것 같았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일은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집과 주요 재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몸만 남겨두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법무사가 확인차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일 보고 왔어. 무슨 일이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니야. 피곤하니까 좀 쉴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와 수진이는 제게 유난히 잘해줬어요. 어젯밤에 들은 대화 그대로 저를 설득하려는 작전이었죠.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였어요.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 간단한 거였지만 평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라면이라도 끓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저는 담담하게 받아 먹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런데 며칠 전에 화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무슨 말이야? 차례상 이야기할 때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해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더 이상 그 일로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도와드릴게요.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그래, 고맙다. 수진이는 제가 화가 풀린 줄 알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어머님, 그런데 정말로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또 시작이군요.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별로 외롭지 않아.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저희가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네, 그러면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수진이의 말에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집은 너무 크잖니?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일부 공간은 임대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임대? 네, 월세 수입도 생기고 관리도 쉬워지고 결국 본색이 나왔어요. 제 집을 임대 주자는 거였죠. 아니면 아예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집으로? 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투룸이나 원룸도 충분하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투룸이나 원룸이라니.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군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작은 집에서 지내시고. 관리한다는 게 뭐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적당한 때에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결국 제 집을 처분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의 말이죠.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요. 그래, 알겠어. 정말요? 어머님이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응, 동의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민수와 손을 맞잡으며 좋아했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내 재산은 욕심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난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끝냈어. 어머님, 무슨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썼어. 유언장을? 응.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나는 진심이야.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가족인데.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의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족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 어머님, 저희가 언제 무시했어요? 추석날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할 때는 어디 있었어? TV 보고 있었잖아. 그건 요즘 누가 이런 고생을 하냐고 비웃었잖아.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뭘 다시 생각해? 너희들이 밤에 집값 계산하고 재산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10억 넘는다고 좋아하던 게 오해야? 엄마,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야?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뒤에 공증까지 마칠 예정이야. 그러면 정말로 끝이야. 어머님, 안 돼요. 이건 저희 것이에요. 수진이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어요. 저희 거? 누가 저희 것이라고 했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웃기지 마.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기 욕심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사람 마음은 한 번 금이 가면 돌아오지 않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울면서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어머니가 된 순간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매일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민수야,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다시는? 이미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어떻게 믿어? 제 말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재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수진아, 네가 한 말들 기억나? 요즘 누가 이런 고생을 해요? 이 집은 결국 저희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그게 너의 진심이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이 풀리세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바뀌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언장에 공증을 받기 위해서였죠. 정수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가족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재산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럼 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제 제 재산은 욕심 많은 가족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증 받고 왔어. 공증을? 유언장 공증. 이제 정말로 끝났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응, 이미 끝났어. 어머님,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왜 안 돼?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야. 하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해? 저는 더 이상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너희들 손으로 살면 되잖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은 없어.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야.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는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거든요. 며칠 후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님 기부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곳에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어요.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엄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수진이와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야, 늦었어. 엄마.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답게 지내자. 재산 이야기 말고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야지. 그날부터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재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를 했죠. 수진이는 한동안 오지 않았지만 2달 후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재산 바라지 않고요. 수진이의 말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 앞으로 지켜보자.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켜낸 당당한 여자가 되었어요. 가끔 예전에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진짜 행복해요. 재산에 눈이 먼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